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최근 신용평가사 피치에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하향했죠. 이전 증시 분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악재가 트리거가 돼서 혹시 하락장이 펼쳐지는 것 아닌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한 저의 생각과 과거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똑같이 하향됐을 때 사례를 보고 어떻게 매매하는 게 좋을지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에는 언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었는지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1년 8월 5일에 똑같이 AAA에서 AA 플러스로 신용등급이 하락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혹시 2011년 이전에는 또 언제 있었나 봤더니 2011년 이전에는 다른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011년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일봉 차트로 왔는데요. 2011년 8월 5일이 여기 청록색으로 표시한 이 시점이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이 발표되고 당일 시가 기준으로 며칠 동안 8.68% 나스닥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 하락한 저점이 단기 저점이 되었고 이 바닥을 다진 뒤에 단기적으로는 10%, 중장기적으로는 몇 달간의 상승 랠리의 시초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저는 미국이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한 뒤 약 5일에서 24일간 조정을 거치고 중기 상승 랠리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 또한 이 기간에 분할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똑같은 전략을 당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적용을 해본다면 사건이 일어나고 5일에서 24일이 되는 구간이 여기 박스로 표시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매일매일 분할 매수를 했겠죠. 그렇다면 평균 단가는 박스의 정가운데인 이 정도 가격에서 형성이 됐을 겁니다. 그랬다면 향후 한 달 뒤에는 약 10%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요. 일반적으로 Sell in May라고 해서 5월에는 주식을 팔고 10월에서 11월쯤에 다시 매수를 해서 다음에 4월 말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쓰면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높았는데 이 전략을 똑같이 써서 이때 단기 이익만 먹고 매도했다가 다시 10월의 첫 개장일에 매수를 했다면 보이시는 것처럼 10월의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3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신용등급 하향 위기가 결국엔 단기 저점을 형성했고 그 이후에 상승 랠리가 있었던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사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주식이 반등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역으로 그렇다면 미국 국채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투자에 있어서는 상대성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미국 정부가 돈을 빌렸을 때 이것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최근의 사례들을 통해서 미국이 부채 한도가 꽉 찰 경우엔 그 부채 한도를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늘리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아왔죠.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파산하는 길을 선택하진 않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의 국채는 전 세계 많은 나라들과 많은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이 파산을 해서 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전 세계 경제가 함께 엄청난 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점인데요. 과연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미국채가 아닌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럴 만한 대안도 없다는 것이죠. 어차피 다 같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사태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려면 이 주식시장에서 그 돈이 빠져서 다른 어딘가로 간다는 것인데 어차피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갈 곳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건에 이어서 다른 악재들이 터지면서 이 사건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주식시장이 하락장으로 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신용등급 하향 사건만 놓고 봤을 때는 주식시장이 대하락장으로 갈 만한 사건은 아니라고 보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당연히 투자는 언제나 살얼음을 걷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해야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그 뉴스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계획대로 약 2주간 분할 매수를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이고요. 여기에 조그맣게 제가 매수했던 평단가를 표시해놨습니다. 총 3일간 매수했으니까 지금 제 평균 단가는 이 정도가 되겠네요. 앞으로 주식시장이 8월에 하락을 보이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제 평균 단가를 낮춰나갈 생각이고 이 이후에 이것이 단기 반등 후에 재차 하락을 하든 아니면 고점을 뚫고 상승 랠리를 몇 달간 이어가든 목표 수익률은 약 10% 정도로 잡고 이번에 매수를 해볼 계획입니다. 분할 매수를 하는 이유는 정확히 이 기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그 하락의 폭은 어디까지 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항상 내 예상이 틀릴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비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포트폴리오 관리인데요. 저 역시도 이번에 분할 매수에 쓸 금액이 제 총 투자 시드의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예상이 빗나가서 저의 평균 단가보다 주식시장이
마이너스 20%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것이 객관적으로는 굉장히 큰 숫자이고 시장이 패닉에 빠질 수 있겠지만 제 시드의 10%의 마이너스 20%이기 때문에 실제 제 시드는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2%밖에 손실을 보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멘탈적으로 저는 이 위기를 견딜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손절을 하게 돼도 그렇게 큰 타격이 아닐 겁니다. 한편 시장이 정말로 크게 하락을 하면 제 나머지 90% 시드를 갖고 와서 물을 타고 물을 탐으로써 평균 단가를 확 낮추고 반등에 빠져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나의 상황과 그리고 성향을 파악해서 내가 이번 투자에 얼마나 투입할지를 잘 생각하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안 잃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8월 상순에 조정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저는 그러한 조정의 시기를 분할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여러 고민들을 하시면서 본인만의 결론을 도출하시고 성공하는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8월이 약세장이었다고 한다면 굳이 무리해서 벌써부터 매수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견딜 수 있는 투자 그리고 본인이 근거를 가지고 하는 투자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